푸른 눈의 약초관리사, 서리의 첫 번째 처방전.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자 푹신한 갈색 꼬리가 이불 밖으로 살짝 움직였다. 벌써 아침인가? 하얀 털과 짙은 갈색 무늬, 보석처럼 맑은 푸른 눈을 가진 고양이의 이름은 서리였다. 서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낮잠을 자는 것보다 오래된 약초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생선 냄새보다 쑥과 박하 향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서리의 꿈은 단 하나였다. 동물과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약초관리사가 되는 것. 서리는 크림색 외투를 단정하게 입고 갈색 가죽 가방에 작은 노트와 돋보기, 연필을 챙겼다. 오늘은 약초관리사 교육원에서 처음으로 야외 실습을 하는 날이었다. 교육원에 도착하자 약초 선생님인 늙은 부엉이 박사님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산에 올라가 직접 약초를 관찰하겠습니다. 약초는 이름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생김새와 향기, 자라는 장소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리는 노트를 펼치고 선생님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었다. 첫 번째로 만난 약초는 쑥이었다. 쑥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비슷하게 생긴 식물과 구별해야 합니다. 서리는 쑥잎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잎의 앞면은 초록색이었고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있었다. 손끝으로 살짝 비비자 따뜻하고 진한 향기가 퍼졌다. 잎 뒷면의 솜털과 독특한 향기 확인. 서리는 노트에 크게 적었다. 다음으로 만난 약초는 민들레였다. 노란 꽃만 보던 서리는 뿌리와 잎도 귀한 약초 재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풀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구나.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자 박하가 자라는 곳이 나타났다. 서리가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자 시원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서리는 신이 나서 박하잎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부엉이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향기가 좋다고 함부로 먹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약초는 정확한 종류와 사용 부위, 용량,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노트맨 앞에 중요한 원칙을 적었다. 약초관리사의 첫 번째 원칙. 모르는 약초는 채취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배를 움켜쥐고 교육원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아침부터 배가 불편해요. 서리는 당장 약초를 다려주고 싶었지만 잠시 멈추었다. 배가 아프다는 말만으로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서리는 토끼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무엇을 먹었나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열이 나거나 토한 적은 없나요? 토끼는 아침에 숲에서 처음 보는 붉은 열매를 먹었다고 말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부엉이 박사님을 불렀다. 박사님은 토끼의 상태를 살펴본 뒤 즉시 숲속 동물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리야, 잘했다. 약초관리사는 무조건 약초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위험한 상태를 구분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를 판단하는 사람이다. 서리는 그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약초를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였다. 며칠 뒤 교육원에서는 약초 구별 시험이 열렸다. 책상 위에는 쑥, 익모초, 민들레, 질경이, 박하 등 여러 식물이 놓여 있었다. 서리는 잎의 모양과 줄기, 향기, 자라는 환경을 하나씩 확인했다. 비슷한 식물을 만났을 때는 서둘러 답하지 않고 돋보기로 잎맥과 솜털을 관찰했다. 마지막 문제는 약초 보관법이었다. 서리는 자신 있게 답했다. 채취한 약초는 흙과 이물질을 정리하고 약초의 특성에 맞게 건조해야 합니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과 채취 날짜, 채취 장소를 기록하고 습기와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부엉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다.
약초관리사는 채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별, 건조, 보관, 기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설이는 두 아빠를 꼭 모으고 게시판 앞에 섰다. 게시판 가장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초관리사 기초과정 최우수 수료생 설이. 설이의 푸른 눈이 더욱 반짝였다. 해냈다. 하지만 설이는 자격증을 받는 것으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설이는 작은 방 한쪽에 약초 책장을 만들고 약초 표본마다 이름과 특징을 정리했다. 그리고 문 앞에 조그마한 간판을 걸었다. 설이의 숲속 약초연구소. 정확하게 배우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첫 손님은 무릎이 불편한 할머니 고양이였다. 설이는 증상을 듣고 무조건 약초부터 권하지 않았다. 할머니, 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가 심하면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생활관리와 약초 활용 여부를 함께 살펴봐요. 할머니 고양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설이는 약초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잘 살피는구나. 그날 밤 설이는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펼쳐진 산을 바라보았다. 산에는 아직 이름을 모르는 식물과 배워야 할 지식이 가득했다. 설이는 약초 노트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약초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을 소중히 보호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생명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꼬리로 책상 위에 연필을 살짝 밀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도라지와 더덕을 구별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설이의 약초관리사 공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